보내주는 게 70이잖아, 맞지? 70이기 때문에 대기가 흡수한 양은 2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20. 그 다음에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밑줄 치냐면 앞에 그거 줍시다.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복사 에너지. 대기가 흡수한 양. 이 흡수한 양은 얼마냐면 지표에서 이렇게 방출된 양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거기서 흡수한 양은 100이다, 100이 맞지?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복사 에너지.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흡수되는 건 아까 양이 얼마냐면 20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거에 5배다, 약 5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5번. 넘어갈까? 다음 뒤로 가자. 중간 마무리 문제. 자, 1번에 5, 2번에 3. 풀었어. 그 다음에 3번에 3, 4번에 4, 5번에 4, 6번에 4, 7번에 2, 8번에 1, 9번에 가라, 10번에 5, 11번 4, 12번 3, 13번 3, 14번 2, 15번 3, 16번 5, 17번 4. 서술형 했나? 틀린 거 몇 개야? 수정. 유지 뒤에 수능 실전인데도 안 풀었어. 왜 안 풀었어? 까먹었어? 8번. 용서하는 건 걔들이 참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수음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용승이 아니고 물이 밀려요. 들어오는 겁니다. 따뜻한. 그렇다고 해요. 넘어가면 되나? 수능이 풀어 안 나? 1번에 2, 2번에 2, 3번에 1, 4번에 4, 5번에 1, 6번에 4, 7번에 3,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3, 11번 3, 12번 2. 이렇게 들렸잖아? 되게 틀리는 거 직접 확인해 보자. 6번에 이거는 좀 그려봐야 돼요. 뭐 해석할 때 기미지 중에 신경이요. A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A 용승 인천 해수는 북쪽으로 부른다. 밑에 B쪽에 그게 보면 남극 저청수가 올라오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니까 위험 맞는 거고. 이거 C역에서는 북대산 신청수 C. 4번. 또 8번에 A가 정상 아니에요? A가 평상시 A가 1이네. 우리가 동태평양 적도 부분이라 했잖아. A식이 B식이 구름의 양을 높게 했다고 나타냈다 이랬는데 평상시 때 동태평양에는 구름의 양이 없습니다. 근데 엘니뇨 때가 동태평양 쪽에 구름의 양이 많은 거야. 저기한테 그런가? 그럼. 그래서 A가 엘니뇨고 B가 평상시. 4번.
기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가가 나보다 높다. 연평균 기온. 가가 나보다 높다. 지금 연평균 기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 가 그림하고 나 그림에서 보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 그걸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가로에 보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는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도 같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틀려. 넘어가면 되나? 갑시다. 뒤로 가자. 우리 접대 이거 책 읽었나? 별파트에서 책 읽었습니까? 그거만 읽었고 색지수까지 필기했나 본데? 맞나? 색지수까지만 필기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색지수까지 먼저 해놓고 또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책 좀 봐라. 238쪽에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이래가지고 자 1번을 보면 흑체 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번은 흑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흑체는 뭐 외울 거는 아니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를 갖다 흑체를 하냐면 입사된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완전 방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물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체는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흑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별. 자, 그래서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파장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오른쪽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게 오른쪽 그래프를 갖다 보면 가로축이 파장이다. 파장이 길수록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보면 최고로 이렇게 튀는 부분만 좀 봐주면 돼요. 최고로 튀는 부분. 그랬을 때 얘가 지금 파장이 얘보다 짧은데 온도를 보니까 얘가 온도가 더 높더라 이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파장하고 온도하고는 반비례 관계구나. 그걸 알아냈던 게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 3개 때려서 이거 공식 외워야 됩니다. 빈 변이 법칙. 그래서 그 밑에 란다는 T분의 알파 되어 있는데 알파는 필요 없고요. 일단 란다는 우리가 표면 온도하고 반비례 관계라는 거. 요식 하나 외워야 된다. 이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별의 복사. 별은 거의 흑체와 유사하게 복사해요. 그래서 별 이꼬르 흑체를 봐도 됩니다. 알겠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3번에 줄쳐라 표면 온도와 색. 그래서 너희들이 첫 번째 외워야 될 건 이거고요. 두 번째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표면 온도를 갖다가 비교하고 싶거든요. 표면 온도. 이 표면 온도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니? 그게 색입니다. 색. 별의 색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밑에 그림 봐라. 그림 보면 자 파란색이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이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하나 비교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별의 색지수와 표면 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쌤 봐라. 이제 우리는 뭐를 갖다 비교하고 싶으냐면 또 표면 온도를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이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색지수를 통해서 우리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때 선생님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색지수가 작으면 표면 온도는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색지수가 작을수록 함수값을 가질수록 표면 온도는 높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색지수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니까 거기에 용어가 나와 있어요. 바로 1번에 색지수 동그라미 쳐. 자, 색지수가 뭐야? 그러면 밑에 뭐라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로 필요 없는 소리만 적혔고 그 다음 가로 2번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이용한 색지수. 그래서 뒤에 줄쳐라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 색지수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지수를 갖다가 계산을 어떻게 하니? 그러면 사진 등급이 있고 빼기 안시 등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우리 사진 등급은요 필름을 갖다가 어떤 빛이 잘 우리가 반응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 등급은 파란색에 민감하다고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러면 파란색 빛이 우리는 아까 고온이고 맞지? 그럼 파란색 빛이 표면 온도가 높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파란색 빛이 잘 나왔다는 소리는 사진 등급이 낮다는 소리야, 알겠지? 파란색 별은 사진 등급이 낮고暗視 등급이 높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면 고온의 별이고 표면 온도 높다. 뭐 이렇게 색지수가 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暗視 등급이 보면 노란색에 민감합니다. 우리 눈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별이다 그러면 이것 값이 작을 거거든. 그러면 큰 데서 작은 데서 되니까 양수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사진 등급줄 한번 쳐볼래? 사진 등급. 화살표 뒤에 줄쳐라. 파란색에 민감 줄치고 그 밑에 표면 온도가 높아 파란색 줄치고 저 뒤에 작게 나타난다. 사진 등급이 작게 나타난다. 그 다음暗視 등급 줄쳐서 화살표 뒤에 노란색에 민감 줄치고 그 밑에 표면 온도가 낮아 노란색이면暗視 등급이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표이치요. 표, 별표 3개 때려서 그거 외워두세요. 고온 줄치고 파란색 줄치고 뒤에 색지수가 마이너스, 저온 줄치고 붉은색 줄치고 색지수가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3번 UBV 등급을 이용한 색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줄쳐라. B 등급 빼기 V 등급, B 등급 빼기 V 등급인데 여기 사진 등급이 B 등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이暗視 등급이 V 등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빼기 해주면 색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UBV 필터를 통한 빛을 정한 겉보기 등급을 UBV 등급이라고 한다. 2번 B 등급은 사진 등급, V 등급은暗視 등급과 비슷해서 B 빼기 V 그렇게 색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3번 자 표면온도와 색지수 그래서 자 뒤쪽에 줄치자 B 빼기 V, B 빼기 V 이게 색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 밑에 설명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래프 한번 봐봐. 그래프를 보면 자 U는 안 써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B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V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자 얘가 지금 파란색 별이고 얘가 지금 노란색 별이란 말이야. 그러면 파란색 별이 우리는 온도가 높다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B 등급 빼기 V 등급 이렇게 갈 건데 B 등급이 보면 지금 여기서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값이 작다는 거다. 등급이 작을수록 이게 밝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가 작고 얘가 크다. 그래서 음수 나온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설명 한번 해봐. 고온의 별 줄쳐봐. 고온의 별. 고온의 별 줄쳤으면 그 밑에 화살표 줄쳐라. B 등급보다 V 등급이 크다.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 값이다. 그거 줄치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저온의 별 줄쳐가지고 그 밑에 화살표 줄쳐라. B 등급보다는 V 등급이 작다. 그래서 밑에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색지수만 알아주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요. 필기할 필요 없어서 책 바로 봅시다. 3번 별의 분광인과 표면온도 이래가지고 분광 관측글에서 별의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탐구 자료창에 분광 관측의 과학사 줄쳐봐. 과학사 그냥 한 번쯤만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뉴턴 줄쳐봐. 그게 뉴턴은 뭐야? 그러면 자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빛이 무지개처럼 커져줄 때 우리가 프리즘에 빨간 옷처럼 하는 거 되는 거 있지, 맞지? 그게 뉴턴이 알아내고 제일 처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라운호퍼 줄쳐봐.
프라운호퍼. 프라운호퍼 저 뒤에 줄쳐라. 연속 스펙트럼 위에 그 밑에 검은색 흡수선 줄쳐서 너희들 그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 본 적 있지? 통과해서 맞지? 그래서 그게 프라운호퍼가 알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치자. 키레이호프와 분젠. 자, 걔는 두 번째 줄의 저 끝에 줄치자. 금속 원소의 흡수선의 위치가 방출선의 위치와 같다. 그러니까 흡수선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흡수 스펙트럼이면 검은색 바탕에 여기 노란색이 나오면 이거 나트륨이잖아, 맞지? 이 나트륨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서부터 빨주노초 파란보 방출 스펙트럼 보면 이렇겠지. 근데 요 자리가 똑같은 자리에 검은색이 나타난다. 여기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요거 알아내는 게 키리호프와 분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흑인스. 그냥 읽어볼게. 여러 성원의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방출선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에 피커링과 캐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좀 읽어보면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선 세기에 따라서 자 줄쳐라. 별의 스펙트럼을 A에서 P 16가지 그 밑에 캐논은 7가지 그렇게 좀 줄만 따져나가 알겠지? 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 스펙트럼의 종류 동그라미 쳐서 요거 통과해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다. 스펙트럼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 동그라미, 방출 스펙트럼 동그라미, 흡수 스펙트럼 동그라미.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은요. 자, 뒤에 글자 줄쳐라. 고온 저밀도 기체가 방출. 저온 고밀도 기체가 방출.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오른쪽 그림만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통과 시간에 봐왔기 때문에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다. 다음 페이지 넘기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가로 3번도 별로 필요 없다. 별빛의 스펙트럼. 별빛의 스펙트럼. 저기 그 옆에 줄치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 알고 있지 맞지?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면 전부 빨주노초 파남보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가로 4번 별표 하나 때리세요. 가로 4번. 자, 그래서 필기예단이 자, 가로 3번 이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분광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는 표면 온도를 알고 싶어. 표면 온도를 아는 방법. 첫 번째 셈이 색. 두 번째, 색지수. 세 번째, 분광형. 그래서 쌤 결론은 분광형으로 표면 온도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분광형으로도 우리는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 별이 어떻게 별이? 근데 별 주변에도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대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 그래서 보통 우리 대기들은 원소들로 되어 있거든요. 원소. 그렇지? 그래서 이 얘가 이렇게 빛을 방출하게 되면 여기에 뭐로 나타나냐면 흡수 스펙트럼 요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근데 요게 어떨 때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냐면 대기의 온도가 낮을 때 흡수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대기의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다. 이건데, 자, 요거 필기 한 번만 합시다. 뭐냐면, 분광형. 요거를 일단은 암기해봅니다. 분광형. 어떻게 되냐면, O, B, A, 타임, 걸, E.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책의 240쪽에 왼쪽에 암기 한번 봐봐. 암기. 그 그림 있는 거 옆에 암기. 그게 보니까 영어로 해가지고 외우고 있지 맞지? 그래서 O, B, A, find, kiss me. 이래 가지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표면 온도를 갖다가 보면, 표면 온도를 보면, 일단 A형 요거 외워야 되거든요. A형 표면 온도가 만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A형에서 O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높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얘들의 색을 보면, 자, A형이 색이 흰색이라는 사실도 외워둬야 된다. 흰색. 그래서 얘가 보면 청. 그 다음에 얘가 보면 붉은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하나 더. 우리가 T형이 누구냐면 태양이거든요. 태양. 그래서 태양의 색깔이 황색이다. 그 다음에 연마도 어느 거 기억합시다. 6,000도. 우리 태양 6,000도입니다. 그 다음에 색지수. A형이 색지수가 0입니다. 0.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값이 플러스. 그렇게 좀 알아서. 그래서 분광형에서 첫 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A형이 제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A형에서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고 색깔은 청색이고 색지수는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낮고 그 다음에 색은 붉은색, 색지수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G형이 태양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 6000, 색깔은 황색. 뭐 이런 식으로 좀 외워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분광형으로도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알겠지?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4번 보고 선생님 별표를 갖다 쳐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좀 읽어볼게. 별을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고온에서 저온 순서로 O, B, A, F, G, K, M 7가지 분류했다. 그래서 이걸 그 밑에 줍시다. 분광형 또는 스펙트럼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광형.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가 그래서 O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높고요. M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낮으니까 이걸로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눈으로 다시 한번 보자. O 보니까 표면 온도 높고 색깔 파란색, 색지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봐라. A 온도 외워라 그랬다. 만 켈빈이다. 만 켈빈. 줄 때려 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 색깔 흰색입니다. 그것도 줄 때려 놓고 G 봐라. G 6000 켈빈 줄 치고 노란색. 그래서 이게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됐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O형과 M형을 제외한 각 분광형은 또 0에서부터 9까지 1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10단계로 세분화하는 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지? 중요하진 않고 대신 그 밑에 5800 켈빈 태양의 분광형은 G2다 줄쳐서 별표 하나 때려서 웬만하면 외워주세요. 태양 G2입니다. 표면 온도 5800 외워도 되고 6000 외워도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니.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래프 하나 나오지 맞지? 그래프 그거 별표 3개 때려라. 출제 빈도 상당히 높은 그래프다.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세기, 그 종류와 세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출제하려고 그러면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알겠지? 그래프는 보여주는데 우리는 해석을 뭐를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O형부터 보자. O형 줄쳐라. 오른쪽에 O형. O가 보면 표면 온도가 최고로 높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최고로 높은 놈이 뒤에 줄쳐라. 헬륨2 흡수선이 강하게. 그래서 그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가 강하게. 자, 그 다음에 A형 줄쳐라. A형. A형은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출시돼요.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GKM형 줄쳐라. GKM형. 뒤에 줄쳐. 금속 원소들과 분자들이 강하게. 그 다음에 태양 줄쳐라. 태양. 태양은 칼슘 이온이 강하게.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그래프의 결론이 뭐냐면 표면 온도에 따라 그 그림은 이온화가 다르다. 이게 그 그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면 O형은 보면 표면 온도가 최고로 높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헬륨 흡수선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A형은 수소 흡수선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저 뒤에 온도가 낮은 K나 M 이런 것들은 보면 금속 원소 이런 것들이 이온화가 잘 돼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알았죠? 근데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옆에 한번 봐봐. 그 옆에 글자. 중성 원자와 이온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 원자와 이온의 표현. 그래서 밑에 중성 원자 줄쳐봐. 중성 원자. 자, 이온화하신 원자로서 원소 기호 뒤에 줄쳐라. 로마자 1을 붙인다. 그래서 H 뒤에 1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요거는 수소 원자입니다. 원자면 1이라고 써요. 근데 만약에 1을 가지고 2를 쓰잖아. 그러면 수소 이온입니다. 1가. 만약에 수소는 그릴 리가 없겠지만 1을 가지고 쓴이라고 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온인데 요건 2가. 전자 두 개를 쓸 때 쓰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이라고 쓴 거는 중성이고 그 밑에 이온 봐봐. 이온. 원소 기호 뒤에 로마자 2, 3 이런 걸 붙이는데 2 썼다는 거는 1가 양이온이고 알겠지? 2, 3 썼다는 거는 2가 양이온이다. 그렇게만 봐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로는 페이지 그거만 지금 빨리 한번 볼게요. 자, 풀어줄게. 자, 1번 짧아, 2번 높은, 3번 낮은, 4번 색지수, 5번 작은, 6번 흡수, 7번 분광형, 8번 F, 9번 높다. 됐습니까? 밑에 숙제가 알겠지?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 별 파트 들어와서 하나 배웠대. 뭐 배웠냐면 표면 온도 배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를 따지기 위해서 색지수, 분광형 그렇게 배웠습니다. 알겠죠? 이제 두 번째 배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그게야 이 별의 광도의 광도를 L로 쓰는 별의 광도. 광도라 그러면 뭐를 갖다가 광도라 합니까? 그러면 밝기가 광도야. 밝기. 그래서
그때 우리 책 앞에서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외워야 되는 식이 뭐냐면 밝기와 거리가 밝기와 거리가. 그래서 별이 여기 있으면요. 거리가 1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자, 이 정도 에너지를 받는다. 근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지면 면적은 4배가 되겠다. 4배 중에 이 하나의 면적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지면 밝기는 4분의 1배. 4분의 1. 당연히 3만큼 떨어지면 9분의 1배. 그래서 꼭 외워야 될 식이 별의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 이거 식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밝기와 등급. 밝기와 등급.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그 다음 두 번째 5등급 차가 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건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야. 5등급 차면 원래 한 등급 차가 2.5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2.5의 5제곱해서 약 100배라는 거 외워둬야 됩니다. 5등급 차가 나면 밝기는 100배 차이 난다는 거 알아요. 10등급 차이 나면 밝기는요 10,000배입니다. 10,000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별의 크기. 별의 크기. 그래서 이 별의 크기에서 선생님이 식을 갖다가 적어줄 건데 그 식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될 식이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줬는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뭐냐면 별이 이렇게 있으면 요 면적 요거.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E로 표현합니다. E. 그래서 E는 시그마 T 4제곱.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그마는 상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다 이거.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의 광도 L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게 아까 1이라고 그랬지 맞죠? 시그마 T겠죠. 근데 별의 광도는 전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방으로 다 에너지를 낼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사방으로 다 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광도 L은 부표면적 계산 어떻게 하지? 부표면적 4파이를 제곱 아이가?
그럼 부피잖아. 3분의 4, 뭐 이렇게 들어가면 부피 아닌가? 검색해. 파이 R죠. 그래서 얘 하나가 내는 에너지가 시그마 T 4제곱이니까 이 전체는 4 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를 하기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시그마 T 4제곱인데 거기에다가 부표면적만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또 상수값은 필요 없이 나는 선생님 L은 R 제곱 곱하기 T 4제곱 요렇게 외울래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이 쓰지니까 공식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의 크기, 별 크기. 그래서 별 크기 그럼 반지름 R 하면 되거든요. 반지름 R. 그래서 반지름 R은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R로만 나타내면 되거든. R은 어떻게 됩니까? T 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요런 거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요거하고 사실상 요거하고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되지. 요거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이 단원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3학년이 되면 별이 약간 어렵다, 별이 어렵다 그러면 요쪽에 계산 파트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만 잘 기억하면 되더라. 색깔 뭐지? 자, 242쪽에 1번 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별번에 광도 동그라미 쳐서 자, 광도가 뭐야? 그러면 뒤에 밝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는 선생님이 읽어보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갖다 우리는 광도라 합니다. 오른쪽에는 그림 있지 맞지? 그런 식이 광도다. 그 다음 2번 등급 나오는데 밑에 겉보기 등급 출시돼요.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은요 뒤에 줄쳐라. 맨눈으로 관측한 별의 밝기. 맨눈으로 봤을 때가 겉보기 등급이다. 근데 맨눈으로 봤을 때 밝으면 겉보기 등급은 작습니다. 알겠지? 겉보기 등급은 작다. 그 다음에 절대 등급 줄쳐라. 뒤에 줄쳐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 줄쳐서 그 밑에 파섹트에 실제 밝기 비교입니다. 실제 밝기 비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 지구가 있고 별은 지구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멀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맨눈으로 본다 그러면 가까이 있을 수 밝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는 겉보기 든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봤을 때 요 지점에 겉보기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있을 때 밝기 겉보기 요 지점에 있을 때가 겉보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절대 등급은 뭐였냐면 지구에서 거리가 얼마만큼? 10파섹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같이 다 놓고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네 같은 경우 10파섹 앞에 있지만 너 뒤로 와라. 뒤로 와서 여기 있을 때 그게 네 절대 등급이다. 그 다음에 너는 그 지점에 있네? 그럼 너는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하고 같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너도 앞으로 당겨줘야 되겠지 맞지? 그럼 봐라. 멀리 있던 놈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면 더 밝아 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을 때가 절대 등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책에다가 요거 그림을 하나 그려놔라. 알겠지? 잘 봐. 설명 듣고 그려. 10파섹 거리보다 실제 가까이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크게 절대 등급이 크게요. 절대 등급이 큽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요 있던 놈을 뒤로 후퇴시켰잖아. 후퇴시키면 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값이 더 올라갑니다.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이 큽니다. 그러면 10%보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10% 거리에 있는 놈은 겉보기 절대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0%보다 멀리 있는 별은 앞으로 당기져야 되잖아. 맞지? 그러다니까 겉보기 등급이 값이 작아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당기니까 절대 등급이 값이 작아져야 되지. 맞지? 절대 등급이.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크면 10%보다 멀리 있는 겁니다. 이것도 추측될 수 있어요. 책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됐어? 자, 그 다음 가자. 바로 3번에 광도와 등급의 관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광도는 별의 절대 등급으로 구한다. 거다 주시세요. 그리고 거다가 이렇게 적어놔라. 광도하고요. 절대 등급은 이꼴로 써요. 절대 등급은 같다 봐도 돼요. 근데 광도가 크다는 소리는 밝다는 소리거든. 밝으면 절대 등급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는 밝다. 2번. 이거는 나와있네.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별까지 거리가 같은 경우에 광도가 큰 별이 겉보기 등급이 작고, 그 다음 광도가 같은 경우에 가까운 별이 겉보기 등급이 작다. 여기서 가까이 있으면 겉보기는 작고.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지금 2번 있지? 2번은 선생님이 통째로 다 날릴 겁니다. 통째로 다 날리고 그 밑에 포거선 공식 광도 나와 있는 것도 통째로 다 날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왜 통째로 다 날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포거선 방정식이 로고 방정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쓰더라도 계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알지? 그래서 그거는 지구가 Q에서 배우면 됐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표 하나 있지. 표가 아까 여기 겉보기 등급을 쓰면 해. 낮은 등급을 절대 등급을 낮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표,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그 표니까 그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또 뭐를 적어놓냐면 요거 한번 적어놔. 그 표 밑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요거 빼기 한 값이 나와요. 값이 클수록 지구에서 멀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거리 지수로 할 겁니다. 거리 지수. 그래서 거리 지수가 뭐냐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다. 그래서 그 했던 값이 크면 지구에서 멀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하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3번 별의 크기 측정. 그래서 가로 1번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되어 있는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네모에 식 별표 3개 때리고 줄 치세요. E는 시그마 T 4제곱, E는 시그마 T 4제곱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유도되는 광도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보면 먼저 별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E는 시그마 T 4제곱, 별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 읽어볼게요. 자,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별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래서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그 총량을 밑에 별표 3개 때리고 줄쳐라. 광도라는데 L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제곱. 별표 3개 때려서 암기해야 됩니다. 광도입니다, 광도. 자, 다음 그 밑에 3번 별의 크기 측정 이렇게 돼 있다. 별의 크기 측정. 자, 그래서 밑에 1번 봐라. 별의 표면 온도는 색지수나 분광량으로 측정해서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그 표면 온도 아는 방법이 색지수, 그 다음에 분광량 이렇게 3개 있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2번 별의 광도는요 절대 등급을 갖다가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지?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별의 반지름 줄치고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거 별표 3개 때려서 박스에 있는 식보다는요 그 옆에 보라색으로 지금 해놓은 식 있지, 맞지? R은 T 제곱분의 루트 L 적혀있는 그 있지. 그거를 주로 좀 이용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알겠지? 자, 됐다. 그 다음 그 밑에 4번 갑니다. 별의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와의 관계 요래가지고 뒤쪽에 있는 것들 쌤 읽어볼게. 별의 광도는 L이죠. L은